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관련 자동차 업체 대표들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이 관세를 우려해 선제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또 기업들은 투입 비용에 대한 잠재적인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 증가하게 되면서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민간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를 밑돌게 되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환율 진정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의 한도를 대폭 늘린 것을 그 원인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여지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1%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자동차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 데 이어서 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의 관세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게 되면서 안도감이 확산됐는데요. 비록 장 초반엔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절반가량 밑돈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내 2월 서비스업 업황이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이를 상쇄해줬고요. M7 중에서는 애플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준비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역시 지금 이 시각 9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네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자동차주들이 큰 폭으로 솟아올랐죠. 마찬가지로 동방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강관, 가스관 관련주들 불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뿜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제건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종전 협상을 위한 실무 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통신 장비 오늘 강한 불 뿜고 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시간에 급등 보였던 창투사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네요. 백준호 퓨리오사 AI의 대표가 어제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프트웨어가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발언한 점이 다시 한번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협 가능성에 사거래일 만에 1% 반등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0.4%가량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2,568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외인과 기관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 이상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3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장세가 코스닥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오늘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지금 이 시각 전일 대비 7원 이상 크게 내리면서 1,442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코스피에서 외인 순매도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이 하단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철강 보도록 할 텐데요. 관세 타협 가능성에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였던 철강 그리고 자동차주가 어제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항하고 있는 철강주인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아직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더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일단 멕시코랑 캐나다산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조금
한 달간 유예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세 공격이 조금 좀 유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완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미리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고 미국 시장도 1.46%, 나스닥, 다우가 뭐 1.1%이 정도 반등을 줬는데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반등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테마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어제도 제가 계속 트럼프 관련주를 해야 된다, 머스크 관련주를 해야 된다 하면서 강조를 했었던 게 LNG 가스, 강관업체, 피팅, 관이음새, 조선기자재 이거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얘기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난 정부 1기, 트럼프 1기 때에서도 전 세계에다가 세일즈맨으로서 LNG 가스를 전 세계에다가 팔려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게 멈췄다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내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고 작년에서도 그래서 이쪽 LNG 가스성 관련주들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8월달, 9월달에서 그때에서는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이런 애들 얘기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작년 8월달, 9월달에 성광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대표적으로 요 세 애들을 얘기했는데 성광밴드 작년 8월달 이후서부터 올라간 폭이 이래요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죠. 여기가 7월달,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동성화인텍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스관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그럼 다음에는 최근에 공개 방송하면서 그러면 안 올라간 피팅 강관업체 관이음새 이런 애들을 찾아라. 뭐 DK락 그다음에 뭐 화성밸브 이런 애들 못 간 애들 잘 가죠 지금 동양철관 이런 애들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못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지난주 얘기했던 거니까 3일절 전에 바닥에 했을 때 이런 애들을 관심 있게 보고 아 진짜 트럼프가 LNG 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알래스카 뉴스는 이미 벌써 설날 이거 이미 몇 주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이쪽 애들이 움직이겠구니 하고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들어가려면 지금 이제 늦었고 그리고 LNG 가스랑 같이 자주 얘기했던 거 머스크 트럼프 관련주로 우주항공 테마 보시라 그랬죠. 오늘 오랜만에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아주 그냥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테마 장세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세트렉 아이, 뭐 제노코, AP 위성 이런 애들 그다음에 퍼스텍은 제가 작년에 여기 11월 달에 여기에서 두 번이나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들어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물렸었죠. 지금 다시 수익이 30% 넘게 났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얘도 바닥이에요. 미사일 관련주 우주항공 테마. 그래서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뿐만 아니라 이 3,000원대에서 2023년도에서 추천했었고 2022년도에도 추천했었고 왜냐면 언젠가는 갈 거기 때문에 바닥이잖아요.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다가 언젠가는 뉴스 나오면 튀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있을 때마다 이제 단타로 쳐라. 물론 사면서 5% 먹으면 팔아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크게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입맛이 땡길 때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입맛이 땡겼나 보죠. 오늘 아주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튀는데 이슈가 있는 애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 조정시 공략을 하다 보면 이런 그러니까 물려도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유리기판서부터 해갖고 로봇주들도 떨어지고 자율주행도 떨어져 있고 뭐 어제 드렸었던 그 보안주들도 떨어져서 어제 한번 급등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왔죠. 매매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완벽한 바닥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 놓고 뭐 편안하게 뭐 그냥 냅두면 올라가겠지. 아직 그 정도까지 시장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시장은 아닌데 여기 나스닥 다우존스를 보면은 막 무섭게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거는 여전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냐, 그러니까 18,000원짜리가 지지냐, 17,000이 지지냐, 16,000이 지지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지지 자리를 어디로 둘까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떨어지면 강하게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은 좀 보이려 그래요. 떨어지기만 하면 올라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그게 바닥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한 확률의 한 30%?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되고요. 더 강하게 올라와 줘야 돼요. 더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고 다시 올라왔다 다시 재차 하락할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끊어내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뭐 미국장 어제 떨어진 모습도 아니고 어쨌든 반등 주겠다고 올라왔는데 관세 완화 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늘 뭐 종목들이 뭐 급락이 나오겠어요? 물론 가는 애들은 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어제보다 좀 어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갔지만 어제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은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단타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며칠 빠졌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애들은 안 빠졌던 애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뭐 트럼프의 입김에 충격을 받을 애들은 좀 더 빠지겠지만 이미 충격을 받았거나 빠질 만큼 빠졌거나 오히려 수혜주 얘기가 나올 애들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제 LNG 가스 관련주처럼 오늘의 지금 우주항공 테마주처럼 급등세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철강주 가져 나온 거는 오늘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애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율이 진정되게 되면서 외인이 돌아와주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상 어제 외인은 표면적으로는 순매도가 우세했지만 매도세가 특정 종목군에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는 매수 우위에 가까웠고요. 계속해서 코스닥에서도 어제까지는 이틀 연속 외인 순매수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철강 관련주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TCC 스틸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TCC 스틸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을지 3%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28,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확실히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서의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TCC 스틸 과연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철강 업종들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KG스틸, 포스코스틸리언스, 그다음에 한국철강, 대한제강 이게 다 철강 섹터들이잖아요. 이쪽 애들이 오늘 다 플러스가 나오고 순환매가 이쪽의 흐름이 뭐 아침부터 좀 나아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 철강, 중소형 철강 관련주들 그래서 차트 좋은 거 매매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TCC 스틸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N자형 패턴으로 저점이 지지되고 철강주들 한 번씩 움직일 때 살짝 지금 시장이 바닥을 안 쳤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한 얘기고 미국 시장도 바닥을 안 쳤다 그랬죠. 바닥 가능성의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희망만 보여줬는데 그게 30%밖에 안 돼요.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미국장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야 됩니다. 떠 있는 거 강하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미국장 만약에 오늘 밤에 콱 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 올라갔던 거 되로받아갖고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는 지금은 공략하기가 지금 불안한 장이고 그래서 제가 좋다고 얘기했었던 우주항공 테마나 LNG 가스성 관련주 그다음에 피팅 관광업체 어제 강하고 오늘도 강하죠. 지금 저걸 들어가기가 제일 불안해요.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아직 완벽하게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납작 엎드려서 붙어 다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TCC 스틸 가지고 나왔고 얘가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로도 들어가지만 2차 전지
부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소재 부품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쪽도 오늘 움직여요.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도 움직여서 그래서 그것도 뭐 원통형 뭐 배터리 뭐 이슈가 있어갖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소재 부품주는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오늘 장에서의 매수 가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한번 훑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2월 25일 하이로코리아 29,000원, 2월 26일 원익홀딩스 3,500원, 27일 하이로코리아는 27,000원에 만나봤지만 아쉽게도 3거래일 연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2월 28일 엑세스바이오 5,600원, 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3월 4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3월 5일 바로 어제였죠. 이 센즈를 만나봤지만 8,260원 선에서 무려 6%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단 하루 만에 성공해줬습니다. 이 센즈랩이 어제와 같은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6%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을 해줬는데요. 정말 놀라지 않을 결과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바로 향후 센즈랩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다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이죠. 이 TCC 스틸 매수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매매장이라 그랬습니다. 미국 장이 어제 반등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선반영이었어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선반영이 돼서 원래 어제 같은 날 빠졌어야 되는 거죠. 미국 장이 흔들렸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장중에 미국의 선물이 좋았거든요. 선물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좋았던 이유는 그 관세 유예에 대한 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장중에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지고 잘 버티고 미국 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급등 나오고 올라가고 근데 아침서부터 보완주들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추천해놨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뭐 3% 급등이 아니고 뭐 그냥 미적미적하게 1% 정도의 반등만 나오니까 또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어제 올라갔던 애들이 좀 밀립니다. 유리기판서부터 해서 반도체, 의류 AI, 뭐 자율주행 뭐 대부분 다 밀려요 지금. 그리고 어제처럼 막 폭등했던 그 강관업체들도 그 느낌이 아니고 보안주들도 오늘 다 밀립니다. 양자 컴퓨터도 일부 한 2개 정도만 살려놓고 나머지들은 밀리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갭상승 주고 밀리는데 팔고 지금 다시 또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하는 관점은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흐름인데 많이 못 팔았다. 기다리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근데 또 올라올 때 또 안 팔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근데 이 폭이 6% 주고 밀리느냐, 10% 주고 밀리느냐, 20% 주고 밀리느냐 그거는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점을 어디를 잡겠다. 그게 20% 주고 밀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3에서 5% 주고 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항상 정리를 해주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체감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수익 달성이 됐는데 다시 밀리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또 다시 반등을 주면 비중을 못 줄인 사람들은 또 줄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아직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요. 망가진 건 아니니까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을 거 조정받고 어제 보완주들이 강해서 강하게 한번 움직였다가 오늘은 보완주들이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데 뭐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크게 안 밀리고 1.3%밖에 안 밀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퍼스텍 자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야, 차트가 이 퍼스텍이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2번 27일하고 28일 날에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때 이전에 여기 2022년도, 2021년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여기인가 보네요. 하여튼 2020년도도, 2021년도도 그 이후에 2022년도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방상주들
대형주들은 다 추천해 놨었고 근데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하나시스템, 뭐 풍산, 현대로템 다 추천했습니다. 저 당시. 왜냐면 저는 방산주를 좋게 봤거든요. 전 세계 공문방을 다 훑어봤더니 뭐 미국도 뭐 비행기 달라 뭐 다른 나라에서 사우디에서 비행기 좀 갖다 줘, 뭐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 갖다 줘 그러면 기다려 4년 걸려 기다려 8년 걸려 가격은 더럽게도 비싼데 갖다 주는 게 4년 8년 걸리면은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기술에 비해서 뭐 약간 뒤처지거나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데 가격은 싸고 뭐 달라 그러면 잠깐 기다려 그러면 바로 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바로 출발합니다. 일단 배에 실어서 일단 보내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갖다 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당시 많이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뭐 다른 나라들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성능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반대급수적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일즈를 우리나라가 또 잘하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때 당시 방산주를 많이 추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방산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고 지금 핫하게 많이 가고 있죠.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방산주 맨날 올라가죠 지금. 어쨌든 방산주가 지금 엄청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대형주들을 다 추천해놨는데 조그만 애들 스펙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애들 빅텍 바닥 권역에 있어갖고 단타로 들었는데 올라갔어요. 빅텍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아니 쟤네들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가지도 않고 아주 징글징글 하도 안 가갖고 저도 추천하다가 단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먹으면 파세요 하다가 작년 오랜만에 또 방산주들 움직이길래 여기 11월 27일 날 28일 날에 추천해놨는데 수익은 났었습니다만 수익 났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계엄령 선포 나오고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방산주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우주항공 테마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퍼스텍인데 어쨌든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계속 앞에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갈 종목입니다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그게 움직여서 저도 여러분 혹시나 안 팔고 갖고 있다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트가 이쁘잖아요. 차트는 문제가 없었어요. 차트는 문제도 거래량도 문제가 없었고 세력들이 입맛이 안 땡겨갖고 안 올렸던 거지.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이전에 얘기했었던 5,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익률은요 30%가 넘었습니다. 36%. 짭짤하죠, 그렇죠? 계엄령 사태를 겪고 나서도 그러니까 손실이 한 20% 났던 종목인데 안 팔았던 사람들로는 20%나 났던 종목인데 결국은 바닥주들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이슈, 방산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그리고 작년 11월 27일 날 28일 날에 드렸을 때 방산 이슈보다는 제가 우주항공 테마 이슈로 드렸을 거예요. 우주항공 그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머스크도 우주항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는 이제 시작이죠 뭐. 움직이기 전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닥주의 단점이 이거예요. 움직이기 전까지 도대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긴 하는 건지 올해 가는 건지 내년에 가는 건지 10년 뒤에 가는 건지 아주 깜깜한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못 산 사람들은 혹은 털린 사람들 팔았더니 아유 날아가 버리네 아쉬워라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뭐 그런 경우들은 뭐 주식 역사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지독하게도 잘 버텼다. 버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제가 가져가라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물렸다가 수익이 났으면 무조건 절반 팔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버팁니다. 그래야 다시 떨어져서 3,200원 내려가면은 저 전문가가 좋다고 얘기해갖고 안 팔고 갖고 왔더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3,2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기 위해서라도 절반은 팔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5,000원, 6,000원 가면 이제 팔았던 사람들은 괜히 팔았네 그럴 거고요. 안 판 사람들은 뭐 감사합니다 그러겠지만 저는 절반은 팔고 가라 그랬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TCC 스틸 중소형 철강입니다. 자 중소형 철강주
바닥에서는 지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여기 22선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철강주들이 흐름들이 괜찮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흐름들도 괜찮고 그래서 얘는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도 들어가는데 아까 센지랩하고 좀 비슷하죠. 어제 좀 양봉 나오고 오늘 눌리고 센지랩도 다시 반등을 주면서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패턴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패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28,250원 지금 가격에 공략이 됩니다. 되고 21선이 지지가 돼야 돼요. 이게 깨지면 이 저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저점 내려면 어떻게 돼요? 잠깐 물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익으로 바뀌기는 해요. 지금 이미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빠져 있는 종목들이 뭐 계속 땅굴 파면서 내려가려면 지수가 2,000이 깨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일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입니다. 단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기 전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단타 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전고점만 이렇게 올라가줘도 8%나 나온단 말이죠. 그럼 8%면 수익률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기에는 3에서 5% 단타 치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떠 있는 것들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닥 권역에 있는 패턴주들 이런 애들을 뭐꼭 TC 스틸이 아니더라도 어떤 테마든 간에 지금 뭐 유리기판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조만간에 저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만 나오면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패턴을 잡아 들어가서 지금은 단타 공략, 매매로 이런 종목들을 잡으시면 괜찮은 장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TCC 스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매수가는 28,250원 선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하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시각 정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왜 내가 보유한 종목은 잘 가지 않는 건지 고민 많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종목 상담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까요? 심택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28,000원 상당히 좀 매수 단가가 강하시네요. 지금 시각 10%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9,690원 선. 현재까지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고점 부담이 있는 것 같은 차트 흐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5일선에서 살짝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심택 저 매수가까지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PCB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요즘에서는 편성이 돼 있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예 안 간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올라간 거는 참 다행이고 일단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100%가 넘게 올라왔네요. 114%? 바닥이 9,69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넘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올해 올라올 만큼은 다 올라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물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100%보다 더 갈 수 있죠. 예전에 코로나 때도 하도 많이 빠지니까 단기간에 300%씩 대부분 다 갔습니다. 많이 간 애들은 3,000%, 뭐 5,000% 가는 애들도 있고 30배, 50배.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100%가 아니고 200%, 300%도 얼마든지 바닥 대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지수를 봐봐요.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폭등합니까? 폭등은커녕 힘이 없죠? 또 떨어지죠.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지죠. 아직 덜 눌렸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눌리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조정이 좀 미약하니까 여기나 뭐 요 정도 뭐 더 밀릴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한 단타만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이 한 3% 이상 급등이 나오고 뭐 트럼프가 아시아는 그냥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관세 안 받는다. 오히려 들어오면 우리가 $100씩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 아시아 시장은 폭등 나왔겠죠. 오늘 코스피가 2,700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서는 상담이 달라지죠.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만약 그런 호재가 막 나와가지고 아니면 뭐 한국만 뭐 관세 안 받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3만 원까지 금방 가죠.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제 뭐 완화 얘기도 트럼프가 뭐 봐주겠다도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유예를 하니까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다 그러면 또 흔들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단번에 못 올라갑니다. 좀 누르고 가야 돼요. 어쨌든 28,000원까지는 도달할 수는 있다. 있는데 첩첩산중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2차 전지랑 반도체 보조금 돈 아깝다고 그거 다 회수할 거라고 기사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 아깝대요. 반도체 지원금 내는 거 그거 해주는 거 돈 아까우니까 다 회수해갖고 지금 재정 적자에 지금 뭐 거기다가 보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얘기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밀릴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밀리면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밀리면 한 15,000원 쪽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공략하시고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리고 올라오면은 28,000원, 3만 원 저항이 딱 걸립니다. 거기선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정받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라는 얘기고 혹시나 또 트럼프가 좋은 얘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면세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혹시나 확률 2%입니다. 2% 있어요. 2%. 2%의 확률로 거의 희박하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좋은 얘기 나오면 그러면 반등 줄 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빠져나오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확률은 조정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말고 1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춘 다음에 결국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LNG라든지 그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이 더 깔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추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우주항공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머스크랑 트럼프 이슈에 묻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중국과 경쟁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쪽은 기대감으로 가야지 진짜로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서 나중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 보도록 할게요. 7,400원에 1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링크 제니시스 현재 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7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차트 흐름이 좀 아쉽다라고 표현이 될 법한 게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차트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걱정 접어둬도 괜찮을까요? 자, 이거 완벽한 패턴 매매주인데요.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종목은 좋아 보여요. 이렇게 강했죠? 그럼 강한 종목이 박살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거래도 실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닥에서 4,000원짜리가 8,000원, 100%나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박살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더 박살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공략을 하면 무서울 게 없는데 지금 7,400원에서 고점에서 공략하니까 지금 이정전무가 더 박살나라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마 방송 보면서 지금 TV 보면서 아마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박살나기를 나는 물려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다 박살나라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뭐하러 공략을 해요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이 공매도의 이 시장에서 떠 있는 걸 공략을 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발견했으면 갑자기 이상한 사태가 벌어져서 박살나기를 기다리는 데 주워 담으면 큰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략을 하면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애초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저점 자리 여기 지지하는 모습이 여기 있죠. 5,200원대. 근데 저는 거기도 깨졌으면 좋겠어요. 5,200원 깨져가고 한 4,500원? 4,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4,000원 깨지면 이거는 지금 뭔가가 큰 문제가 지금 뭐 국가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되고요. 일단 5,000원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5,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내려오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을 신규 매수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신규 매수하는 거고요. 물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자리에서.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미국 시장 지금 버티는 모습에서는 5,0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오고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5,200원 자리예요. 그래서 5,2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셔도 되고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지 5,200원에 만약에 공략을 했다. 5,2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공략을 했다. 그럼 반등 주면 6,000원만 먹어도요. 20%나 나옵니다. 단타로 5에서 10% 먹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20%나 먹으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너무 좋은 종목으로 보여요. 이제 스마트 그 팩토리 관련주에 갖고 그 하여튼 로봇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 조정받으면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가서 그렇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내려오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 조정받으면 꼭 이런 종목을 공략을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나 그렇죠. 이런 거나 내려오라. 그러니까 놀다 보면은 이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오면 그때 사 놓으면 1, 20%는 그냥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하여튼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인데 상담하신 분은 물려갖고 뭐 이런 얘기가 달갑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조정 시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에 20%. 정말 차트가 너무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 보자면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서 2.5%가량 하락한 36,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풍력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전문가님, 풍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짜주실까요? 자, 신재생에너지 풍력. 제가 공개 방송하고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유럽도 이제 풍력 신재생 포기한다는 기사 제가 봤습니다. 안 해요, 쟤네들도. 한때 몇 년만 하더라도 뭐 이제 신재생이니 뭐니 이쪽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하여튼간 쟤네들도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미국도 안 하니까 뭐 자기네들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돈이 안 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에너지 생산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그 얘기 듣고 그러면 풍력주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뭐 이전에도 했지만 아니 뭐 트럼프가 지금 화력 발전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트럼프는 과거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 1기 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이산화탄소랑 그거는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서 다 사기다 그러면서 화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돌리고 뭐 값싼 거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이후에서 최근에 유럽에서 뭐 풍력이든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풍력주들 더욱더 볼 일이 없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기사를 제가 그걸 봤고요. 그 본 기사도 한 일주일, 2주일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 효과가 좀 뒤늦게 나온 건데 자, 차트를 보면 전저점이 깨졌죠. 거래가 실렸죠. 이탈의 흔적입니다. 지금 68,000원에 물려서 이거를 이거는 손실이 좀 커서 손절하기가 좀 애매한데 40% 손실이라. 원래 이거 지금 저점 깨질 때가 손절 자리거든요. 이게 어제 깨질 때 손절인데 이탈했잖아요. 이탈했으면 이슈도 좋은 게 안 나오고 뭐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일로 내려가겠다 지금 현상은 그거예요. 지금 얘가 어제 거래가 좀 실리고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약간 이탈의 흔적이라서 손실이 한 10%밖에 안 되면 깔끔하게 다 던져버리고 우주항공을 달라붙든 아니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 조정받으면 로봇주로 달라붙든 해야 되거든요. 10%밖에 손실이 없으면. 근데 지금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저도 이거를 손절하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 45,000원 정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지금도 있다면 그럼 15% 손실이죠.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버리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손실이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좀 올라오라고. 트럼프가 풍력에너지 밀어달라고 뭐 얘기가 나오기를 뭐 빌든가. 근데 트럼프가 그럴 일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T라서 아쉽지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아 보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고요.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 물린 사람들 추가 매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처럼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은 덤비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1%대 강세를 보였었죠. 이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의 다음 회계연도 매출 성장이 전년비의 21%에 그칠 것이다라는 모닝스타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관세 유예 가능성도 한몫했지만요. 또 다른 뉴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기사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AI Server Maker 혼하이, 여기서 엔비디아의 AI 서버 제조사인 혼하이, 이렇게만 들어봤을 땐 저게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폭스콘을 혼하이라고 많이 이 영문 기사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Posts 25% jump in 2-month sales. 지난 2개월간 이 폭스콘의 이 매출이요, 무려 25%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폭스콘의 올해 첫 2개월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게 되면서 1조 1천억 대만 달러, 한화로 치자면요 48조 6,300억 원을 기록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폭스콘의 실적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죠. 이들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건 곧바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일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장밋빛입니다. 이 폭스콘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2% 가까이 증가한 1조 6천억 대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실제로 기업은 매출 보고서에서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강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협력사의 매출 성장 가속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출시 첫 분기에 무려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역대 가장 빠른 신제품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요. 확실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블랙웰 기반의 AI 서버 출하 지연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진정이 된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폭스콘의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어제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제 애플이었죠. 애플하고 뭐 최근에 엔비디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시가총액 1위, 2위, 그렇죠? 1위, 2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3위 이런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급락을 하면 차트가 똑같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올라가고. 시가총액 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애매해요. 어제 미국 시장 뭐 나스닥 1.4% 반등 나오고 다우 1.1% 반등 나오고 뭐 관세 완화 조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트럼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 지금 반등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등의 가능성 30%를 찝은 것도 엔비디아를 아침에 봤거든요. 엔비디아 뭐야 움직이지도 않았네. 그러면 이거는 반등 아니에요. 이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멈춘 건 맞아요. 계속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까지 9거래, 그러니까 어제 반등 났으니까 8거래일까지 빠졌다가 9거래일 만에 저는 반등으로 안 보는데 어쨌든 반등의 모습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제 10%가 올라갔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10% 올라갔으면 지수가 더 올라갔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10% 올라가고 지수를 나스닥을 1.4% 묶어두려면 다른 놈을 갖다가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인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재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만 봐도 엔비디아 이렇게 생겼죠. 자, 애플도 어제 여기서 꼬랑지만 달았지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 돌파를 했으면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돌파가 됐다면. 근데 돌파가 됐으면 나스닥이 3% 이상 넘어갔겠죠. 그것도 없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얘는 이제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밑에서 기어 나오려고 한번 잠깐 반등 준 것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이것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일단 엔비디아랑 애플이 아직은 이 정도 힘 가지고는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크게 안 빠지니까 그냥 뭐 지금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테슬라 반토막 났다고 지금 난립니다. 왜 테슬라를 반토막이나 낼 정도로 물려갖고 왜 고생하는지는 전혀 미국 주식은 됐다 쉬워요, 여러분들. 뭐가 쉽냐면은 살짜리 안 살짜리 구분이 돼갖고 사람들이 자 테슬라 차트 보면은 미국 주식 그냥 사면은 무조건 먹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미국 주식도 있잖아요. 8개월 동안 마이너스 40% 테슬라가 예전에 그랬어요. 메타가 그랬어요. 마이너스 60%로 1년 동안 8개월 동안 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주식은 결국은 올라가줬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똑같이 안 가면 여러분 버티기가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 빠지고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테마주들이. 어제 화성밸브처럼 막 상한가 나오고 오늘의 지금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애들처럼 막 급등이 나오고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 테마주들은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 좋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나오던데 반토막은 아니고 한 4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한 40%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봐요. 사람이 환장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 좋은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한국 주식 다 버리고 들어갔더니 미국 주식은 여기서 1년 동안 2년 동안 마이너스 40% 50%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바닥에서 30%씩 20%씩 10%씩 5%씩 들어갈 때마다 단타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손절하고 다시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 주식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 그랬죠. 자, 각설하고 어쨌든 테슬라가 뭐 10개월 동안 빠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조만간에 반등 주고 올라갈 텐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아까 봤던 것도 엔비디아도 어설프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이게 98달러, 84달러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은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빠지면은 미국 시장도 다시 반등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내려왔을 때 테슬라를 봐야 돼요. 테슬라가 뭐 지금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반등 줬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270달러 이하에서는 공략해 볼 만하다라 그랬죠.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돼요. 이게 좀 코스피고 그래도 좋은 얘기 해드리자면 저는 시장 좋게 봅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양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차라리 빠질 거면 그냥 만치저가 빨리 빠져줬다가 반등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가는 경우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예요. 어쨌든 이게 제일 원하는 경우에 이거죠. 바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쉽지가 않고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 2주일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될 거고 제가 원하는 경우는 뭐냐면 반등 주는 척 했다가 속았지 그러고 17,000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님 죽겠어요. 어떡하죠? 종목도 우리나라도 떨어지나요? 그럴 때 주워 담는 그렇게 싸게 주워 담으면 금은 되게 재미있는 장이 나옵니다. 수익 내기도 좋고 어쨌든 1번 경우, 2번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좋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종목들을 싸게 잘 공략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매매 게임 시장이 곧 도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장의 도래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보면서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낙폭 과대 종목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트럼프 소외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완벽하게 지금까지 일치가 됐었죠. 또 이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TCC 스틸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